Can you just put somebody out here? Somebody's coming, honey. Somebody's coming. 신고 전화를 받은 펜파 보안관들은 사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합니다. 보안관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어린 소녀 10살 로빈 도운이었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방 안에서 엄청난 총격 소리를 들었다고. 경찰은 즉시 집안을 수색합니다. 집안에는 10살 어린 소녀의 엄마, 새아빠, 그리고 소녀의 오빠인 14살 잭 도운이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미 현장을 떠난 후였고 어린 소녀를 제외한 온 가족이 모두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소녀에게서 온 가족을 빼앗아간 잔혹한 범인은 23살의 리바이 킹이었습니다. 그의 살인은 17시간 전 그가 태어나 자라온 미조리주의 작은 마을 파인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반사회적 행동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고개를 듭니다. 네 살의 리바이는 누나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는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누나를 다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커튼. 리바이는 커튼에 불을 붙였고 방 안은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10살이 된 리바이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11살이 된 리바이는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13살이 된 리바이는 마약에 손대기 시작하며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어 애완동물 역시 그저 그의 분노를 표출하는 물질에 불과했습니다. 리바이는 아버지 방에 있는 엽총을 꺼내와 고양이 몸의 어느 부분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총을 쏴댔습니다. 15살에는 학교를 자퇴하고 17살이 된 리바이는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온갖 범죄와 잔혹한 동물 살생을 일삼으며 20살이 된 리바이는 이웃집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후 그 집에 방화를 한 혐의로 결국 14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1년 5개월 후 2005년 9월 중순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어야 할 그가 집행유예를 받아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지역 사회전환시설로 보내졌고 그곳에서의 생활이 지겨워진 그는 도망칩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장소인 가족이 사는 집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그를 본 아버지 스캇 킹은 그를 반기지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 언제나 그랬듯 아버지와의 싸움은 이어졌고 결국 아버지는 그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Him or the family, the fact that I was being rejected by them was probably really what set me off, I guess. 아버지에게 분노한 채 몰래 다시 집으로 돌아온 리바이는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는 아버지가 출근한 후 어젯밤에 쌓였던 분노를 터뜨리며 집안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AK-47 사냥총 9mm 권총을 훔쳐 집을 나섭니다. 얼마를 걷던 그는 한 남자와 여자가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집을 나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확인한 리바이는 그 집의 창문을 깨고 몰래 들어갑니다. 몇 시간 후 집안에서 총을 맞고 사망해 있는 남녀. 피해자는 70살의 육군 베테랑 올리 미콜과 47세의 그의 며느리 던 미콜스였습니다. 올리는 문 앞에서 왼쪽 관자놀이에 총 한 발을 맞고 숨져 있었고 그의 며느리 던은 거실에서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숨져 있었습니다. 집안에 저항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고 그녀의 손에는 금세 장을 보고 들어온 듯 비닐백이 그대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비닐백 안의 영수증을 통해 사망 시간과 사건의 시간대를 추정했고
범인의 실마리를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리바이의 아버지 스캇은 경찰서에 아들 리바이가 자신이 집에 숨겨둔 총기들을 훔쳐갔다고 신고했고, 그 안에는 방금 전 살해된 올리와 던을 쏘는 데 사용된 것과 같은 9mm 권총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몰래 들어와 자동차 열쇠와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려던 리바이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그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문 밖에서 주차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재빠르게 방문 옆쪽으로 몸을 숨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던은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로 걸어 들어갔고 뒤따라와 들어온 올리는 리바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올리에게는 반격하거나 도망갈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곧바로 올리의 머리 왼쪽 관자놀이에 총알이 박히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총소리를 듣고 돌아선 던. 리바이를 보고 송장처럼 얼어붙은 그녀에게 그는 방어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은 그녀의 엉덩이를 관통했고 그는 쓰러진 그녀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마구 총을 쏘아댔습니다. 올리와 던을 살해한 리바이는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훔친 차의 열쇠를 꽂고 앉습니다. I sat in the pickup for 2 or 3 minutes, just sitting there in the driveway, not doing a thing. 그는 세상이 변한 듯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Everything stopped. I don't know how to describe the exact feeling, but it was as close as I've ever known to peace. Everything had just ceased. All the anger and the fear from the years prior to that was all washed away in that instant. 리바이는 그의 분노와 두려움은 모두가 자신의 빼앗겨버린 어린 시절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82년 알칸소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의 하나로 그가 5살이 되던 해 그의 부모님은 이혼했고 미주리 파인빌의 외곽 지역으로 아버지를 따라옵니다. 그가 살던 집은 굉장히 외진 산림 지역에 고립돼 있었고 그가 자라온 생활 환경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집에는 하수시설이나 전기, 수도시설조차 없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탄피가 이곳저곳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산 너머 그의 집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경찰들조차 가기를 두려워했던 곳이었습니다. 총과 폭력이 일상이 돼버린 어린 시절의 리바이와 남매들이 그 무엇보다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스캇의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격렬한 분노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어린 리바이는 아버지에게 총 쏘는 법을 배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에게 동물을 죽이는 것을 가르친 사람이 그의 아버지 스캇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남매들이 길을 잃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오면 아버지 스캇은 어린 리바이를 숲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I don't know why it was me, but from early on, I can remember my father took me out into the woods with a box of puppies and a shotgun and just started opening fire on the box. I remember being disgusted the first time. I couldn't even sit in the vehicle with him afterwards. I remember getting out of the car and running. It had to be at least 2 miles back to the house just because I couldn't stand to be around him.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고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어린 남동생들이 있었고 동생들에게 자신들의 형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상처를 줄 수가 없어 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 20살이 되던 해 그는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것은 아버지의 총기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고 그럴수록 그의 비행은 심각해져 갔습니다. 리바이는 그것이 올리와 던의 살인을 저지르는 방아쇠가 됐다고 말합니다. 파인빌 경찰은 리바이가 미쿨 일가를 살해한 후 그들의 픽업 트럭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확신했고 즉시 수배를 내립니다. 리바이는 살해 후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훔친 차를 타고 오클라호마를 지나 텍사스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텍사스 펜파의 가족들에게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새아빠 브라이언이 만들어준 맛있는 팬케이크를 먹고 학교에 간 10살의 로빈 도운. 학교를 마친 후 엄마 미셸은 로빈을 체조교실에 데려다 줬고 14살 오빠 잭은 야구 연습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임신 5개월째인 엄마 미셸은 임산부복을 입어봅니다. 가족들은 촌스러운 임산부복을 보며 한바탕 웃음이 쏟아집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잠을 청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없는 리바이는 무작정 남쪽으로 운전을 해 내려갔습니다. 13시간째 평화로움을 느끼며 운전 중인 리바이는 자신이 텍사스 팬핸들의 조용한 시골길을 지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길 옆에 차를 대고 잠시 잠을 청하려는 리바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느덧 미쿨 일가를 살해한 후 느낀 평화로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It was getting to the point where I did want to feel that peace again. 그는 다시 차에 시동을 겁니다. 잠시 후 그의 눈에 조용해 보이는 농장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또다시 살인하고 싶다는 것을. 그는 길이 닿는 곳으로 계속해서 운전해 갑니다. 잠시 후 그의 눈에 외딴 농장이 포착됩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흑뿐인 집 주변을 탐색하던 리바이는 차를 세웁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뒷좌석에 있는 AK-47을 집어듭니다. 그는 뒷문으로 걸어가 문을 걷어찹니다.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리바이는 침실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5개월의 임산부 미셸과 그녀의 남편 브라이언 콘레드였습니다. 수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미셸. 리바이는 그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그녀에게 마구 총을 난사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브라이언에게 총구는 돌려졌고 그렇게 미셸과 브라이언은 숨졌습니다. 발길을 돌린 리바이. 그는 또 다른 방을 발견합니다. 방에서 자고 있던 사람은 10살의 어린 소녀 로빈 도운. 그녀는 총격 소리와 엄마의 비명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깹니다. 악몽을 꾸고 있었던 로빈은 비몽사몽한 상태로 침대에서 일어나 문 옆에 몸을 웅크리고 앉습니다. 거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소리. 점점 발소리는 커지고 겁에 질린 소녀는 잽싸게 다시 침대로 뛰어들어와 자는 척을 합니다. 그녀의 눈에 느껴지는 번쩍한 불빛과 굉장한 소음. 총알은 그녀의 왼쪽 팔, 다리 옆 침대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고 그대로 죽은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바이는 발걸음을 돌려 또 다른 방에 도착. 이번에는 로빈의 오빠 잭이 자고 있던 방이었습니다. 그는 불을 켜고 어린 소년에게 총을 또다시 난사했습니다. 방 건너에서 들리는 엄청난 총소리에 어린 소년은 확신했습니다. 오빠가 절대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일가족을 모두 죽였다고 생각한 리바이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집을 둘러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꿈꿔오던 가족처럼 보이는군. 꼼짝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죽은 척을 하고 있던 어린 소녀의 귀에 리바이의 움직임이 들립니다. 장식장이 열리는 소리, 물건을 내려놓는 소리, 서랍이 닫히는 소리. 집을 나서기 전 리바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봅니다. 처음 살인을 했을 때 느꼈던 평온함과 해방감이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드는 공허함, 불편한 기분들. 그는 다시 차로 돌아와 운전해 갑니다. 온몸이 경직된 상태로 버티던 로비는 잠에 들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눈을 뜬 아이는 곧바로 거실로 달려가 전화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옵니다. 911, what is your emergency? Ma'am, there was a shootout in my house. I don't know who's alive in my house. Please, can you just send somebody out Yes, here? somebody's coming, honey. Somebody's coming. 도움의 손길이 오기를 절실히 기다리던 어린 소녀는 경찰관 체드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현장 조사를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들. 참혹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 6발을 맞고 사망한 엄마 미셸. 새아빠 브라이언은 총 3발을 맞고 숨졌습니다. 총 2발을 맞고 죽은 강아지 몰리. 복도를 지나 들어간 방에는 소녀의 오빠 잭이 총 3발을 맞고 숨져 있었습니다. 참혹한 광경을 제외하고 집에는 싸움이나 저항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경찰은 살인의 동기도 범인도 추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미주리 파인빌에서 2명을 살해하고 텍사스 펜파에서 3명을 살해한 리바이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운전해 내려갑니다. 그는 편의점에 들러 지도를 샀고 멕시코로의 도주를 결심합니다. 미주리에서는 리바이를 살인 용의자로 수배한 상태였고 텍사스에서는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단서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사건 해결에는 시간이 걸려 보였습니다. 첫 살인을 저지르고 29시간이 지난 시간, 리바이는 미국 국경을 넘어 멕시코 후아레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도로에서 나와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갔을 때 그는 길을 잘못 들어 다시 미국 국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멕시코로 되돌아가려 했지만 출구는 한 곳뿐이었고 그는 꼼짝없이 미국 국경 입국 검문소에 진입합니다. 국경 수비대는 리바이에게 신고할 물건이 있냐고 물었고 그는 사실대로 차에 총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는 도주를 멈추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미주리 파인빌로 이송된 리바이. 텍사스 펜파에서의 살인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DNA와 지문 역시 발견되지 않았고 신원 미상의 족적과 타이어 자국만 남은 채 미해결 사건으로 흘러가던 찰나 리바이는 미주리 경찰에게 텍사스 펜파에서의 살인을 넌지시 고백합니다. 리바이는 미주리에서의 2건의 살해, 텍사스에서의 3건의 살해 혐의로 기소됩니다. 사형의 직면에 있던 리바이는 2곳 모두에서 무죄를 주장. 2008년 4월 재판이 열리기 전 미주리 검사 측이 사형 구형을 제하자 리바이는 유죄를 인정하고 2건의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성년자를 포함 5명의 무고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리바이 킹에게
텍사스 검사 측은 사형으로서 정의를 구현하려 합니다. 리바이 킹의 사형 구형을 위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펜파의 일가족 살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던 그는 재판이 시작되자 유죄를 인정합니다. 14살이 된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 로빈 도우는 자신의 가족을 영원히 빼앗아간 리바이 킹의 재판에 증인으로 섭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I didn't have to, but I chose to because I'm never going to move on if I didn't. I said, I forgive you, Levi King, I forgive you. I told him that to his face in court. That was me taking 1,000 steps forward and never taking any back. 사형 구형을 위해서는 12명의 배심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했습니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8시간의 논의 끝에도 한 명의 배심원은 끝내 리바이의 불우하고 참혹한 어린 시절을 이유로 사형에 찬성하지 않았고 리바이 킹은 3건의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No. I can honestly say that even during trial, I really didn't care about anybody else that I hurt, or of course, certainly before trial, and I still don't. 로빈은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평생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I know that my family wouldn't want me to mope around and have my head down all the time and pout and cry and throw pity parties for myself when I can be living life to the fullest and have a smile on my face every day and just get through and push through and know that there's always a brighter tomorrow.